대법원 흔들기 강행, 법정 정화대 독재 시작, 양측의 의견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전원을 청문회를 열어서 불러 세우려 하고 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거부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네 줄짜리. 세 줄로 쓰기에 민망했던지 폰트를 늘리고 자간을 늘려서 억지로 5줄짜리로 만든 대법관도 있습니다. 이제 이번 청문회가 결국에는 재판 관련한 조사를 전제로하는 청문회이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참석하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는 그 이유도 들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말하기 간단하게 국회가 하는 행태가 말이 안 되죠. 국회한테 말이 길어지는 거. 자, 지금 이 장면 논란의 장면입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엄연히 독립돼 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안에 두려 하고 있다라며 입법 독재 시작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아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조인이신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유죄를 판단하고 파기환송한 것, 그 이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려 나와야 하는 상황, 조금 전에 보신 상황인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저게 만약에 정말 나와서 어떠한 청문회를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권력을 잡은 자들이 똑같은 행태를 부릴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일제 볼 때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막장이에요. 막장. 그냥 가능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막장에도 볼 수 있고, 그 정청래 사법위원장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 줄짜리를 칸을 씌워가지고 네 줄을 만들고 5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법관이면 한 줄 쓸 거예요. 3권 분립, 사법부 훼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해서 물론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이긴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12명의 대법관들이 해서 협의해서 기록 검토해서 낸 결정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에 자기들이 불리한 걸 했다고 그래서 청문회를 하고 지금 법사위 소유에 지금 특검법 발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입법권의 어떠한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무소불위의 그러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번이 조기 대선이 아니고 그냥 전에 치렀던 정당한 대선이면 이 대선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탄핵의 어떤 대선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주 국민의힘이 무능하다 보니까 저런 행태를 보여도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윤 전 대통령이랄지 국민의힘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해서는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저건 헌법과 법률 위반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양심을 저버린 행위다 이렇게 봐요. 저는 해도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이번에 홍익표 대표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이번 사태는 사실 시작 자체가 이 대법원이 그 대통령 선거 임박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와 달리 매우 이례적으로 마치 속도전, 군사작전 벌이듯이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긴 거죠. 특히 2심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다면 좀 빨리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지만 대개 원심을 뒤집고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상당한 법리적 논쟁이나 그에 대한 그 내부적인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거의 생략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대법원에서 이번에는 사실 판단을 했어요. 보통 대법원은 법리적 판단만 하는데 사실 심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심리할 때는 좀 더 그 관련돼서 당사자인 그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장도 들어주면서 이걸 논쟁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정치적 논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 과거에도 보면은 대통령 선거나 굉장히 중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진행되고 있던 수사나 재판을 중단하던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 이례적으로 도리어 속도를 내면서 이런 논란을 초래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국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증인의 청문회를 열었을 때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저건 상권 분리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것이 청문회 대상이 맞느냐? 청문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불려 나오는 것이 합당하냐? 이 논쟁은 벌일 수 있겠지만 대법관이라고 해서 그 판사라고 해서 국회가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상권 분립하고는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문제인데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시점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법부가 너무 엘리트화, 기득권화됐다는 비판, 그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의 어떤 권위주의적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사법부에 대한 개혁 문제를 어차피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대선 이후에 좀 더 차분하게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의 숫자를 어떻게 늘릴까 하는 대법관 숫자 늘리는 문제, 특히 그 대법관 숫자를 늘릴 때에는 대법원 대법관의 임명 절차를 얼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각급 법원에서의 어떤 권한과 어떤 문화, 관행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사법개혁을 다음 이 대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11명의 대법관을 청문회장에 불러 세우겠다라는 것 말고도 논란의 장면은 또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른바 사법부 압박 법안을 무더기 통과한 장면인데요. 통과시킨 장면인데요. 함께 보시죠.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희대 특검법까지 소위의 회부에서 논란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회부가 됐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우려가 되고 안타깝습니다. 또 민주당이 선거 국면에 왜 저런 법들을 통과시키는 것인지, 저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얼마 전에 스티븐 레비스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쓴 책이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어떻게 민주주의가 붕괴되는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몰락하는가. 아마도 그 교수가 책을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된다면 한국의 케이스가, 지금 현재 한국 케이스가 중요한 사례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가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가, 선출한 권력이 스스로 내부에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과정을 지난 200년 동안의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사례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 특히 이제 대통령 또는 입법부가 나머지 자기들을 견제하는 사법 권력을 통제하려고 나왔을 때 상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수차례 최근 언론도 보도되고 있지만 폴란드, 헝가리,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페루의 페론, 이런 역대 유명한 독재자들이 해왔던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그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른바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른바 사법부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저 법들은 모두 누굴 1인, 이재명을 위한 1인을 위한 법입니다. 자, 대법원 수를 늘린다? 왜? 지금 현재 대법관의 배분이 보수가 더 우위라고 생각하니까 수를 늘려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폴란드에서 썼던 수법이고 헝가리에서 썼던 수법입니다. 그런 수법을 그대로 배워 쓰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수가 말한 민주주의가 몰락하는가의 과정에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게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과도하게 빨리 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명백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이 달라요. 그럼 그것만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쟁점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 본다면은
국민 유권자들의 판단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판단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 논리대로라면은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끌었던 1심 재판부는 왜 탄핵하다는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 법을 어겼는데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3권 분립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내가 내 편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정의고 내 편에 불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사법 쿠데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내라는 음모다. 제2의 제3의 내라는 음모다. 앞으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요. 지금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대되는 또는 그런 행동과 논리가 나올 때 또 대통령이 혹시 된 다음에 그런 논리가 나오면 내란 음모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내란 특검을 만들 겁니다. 이건 아니죠.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선거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런 무리수가 아마도 지도부의 또는 특정 법사위원장의 충성 경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저건 아닙니다. 저건 상식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안용환 의원님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성춘 정치부의장의 의견 궁금합니다. 예, 보통 상권 분립 하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를 지금 뭐 아래에 두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이 과정들을 봤을 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상권 분립을 흔드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법부가 뭔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치 영역에 뭔가 개입한 것 아니냐,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켜져야 됩니다. 근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거든요. 이 사법부가 만약에 그러면은 잘못했을 때 여기도 그렇다고 해서 성역은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뭔가 법을 어긴다거나 뭔가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이들에 대한 이런 교정이나 그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아까 홍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안을 내놓는다면 그럼 국민의힘은 다른 안을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사법부 개혁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사법부의 뭔가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사법부 개혁안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그때도 사법부 개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뭔가 그 개헌안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 의견들이 담기지 못하고 결국 통과도 안 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법부 개혁에 관련돼서 민주당이 다양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면 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입니다. 지금 대법관이 너무 적기 때문에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뭔가 3심까지 온 판결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증언과 관련돼서 뭐 그런 식으로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정하게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공정성이 조금 더 부족하니 그럼 최대한 중립적인 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좀 바꾸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발전적인 안을 논의하는 것이 지금 실추되고 있는 뭔가 실추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그런 방안 좀 발전적인 방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저희 안 민주당 안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안은 뭔지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패널들 의견 전해드렸습니다.